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를 하는 바른시원화입니다. 네, 오늘 만든 영상은 서현 탑메탈이라는 이제 회사고요. 이 회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2분기 말에 이제 적자 사업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영업 폐지를 한 거죠. 영업을 정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회사의 좀 기업이 어떤 밸류 그게 좀 재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본 업체고요. 그래서 일단 뭐 한번 이게 홈페이지 사진인데 보시면 약간 좀 약간 오래된 비즈니스를 하는 좀 그런 공장 비즈니스 느낌의 좀 올드 패션 그런 회사 느낌인데요. 뭐 자동차 쪽하고 뭐 이런 뭐 굴착기 쪽 그런 관련 뭐 부품들 아니면 뭐 금형들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고요. 우선 제가 이 회사를 접근하게 된 이제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뭐 제일 위에 있는 이 적자 사업부가 정리된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마이너스, 이제 매출은 나도 손해보는 그런 사업부가 없어지게 되니까 회사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이익단이라는 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봤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제 대선이 이제 2022년이잖아요. 2022년 3월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대선 후보 중 하나인 이제 윤석열, 대검찰청장, 그 관련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대선 투자 이렇게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대권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좀 이제 급등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급락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주식인데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은 하나 더 뭐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이제 아까 굴삭기 쪽 그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부품 매출하는데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매각 이슈가 좀 있어요. 현대 건설기계 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그걸 가지고서 한번 회사를 좀 접근해 봤고요. 그래서 우선 적자 사업 부서 정리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서현 탑메탈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금형 사업부가 있고요. 이게 자동차 쪽으로 일단 그 금형 사업부가 이제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프레스 금형 쪽이 있고 이제 사출 금형 여기 있고 이제 납품은 서현 이화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기아차나 현대 쪽으로 납품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건설 중장비 거기서 이제 굴착기 쪽으로 아마 또 들어가는 매출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두산 인프라코 아니면은 뭐 볼버코리아 이쪽으로 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 내장재, 자동차 내장재 쪽으로 이쪽 이제 이런 사업부를 하고 있고요. 총 여기 4가지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형이 이제 프레스 금형, 뭐 사출 금형,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장비, 그 다음 자동차 내장재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요 거래처 이제 서현 이화 쪽으로 납품을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서현 이화의 지금 업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 사업체 거래처인 이쪽 사업부가 좋지는 않아서 솔직하게 이제 이 서현 탑메탈의 어떤 뭐 장기적으로 이런 좀 뭐 회사에 큰 모멘텀이 있거나 성장성을 가진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이제 파악한 거 안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큰 모멘텀이나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자 사업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적자 사업부가 여기 사업부 중에 이제 그 자동차 내장재 만드는 그 사업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업 부서가 보시게 되면은 계속 매출도 좀 줄어들고 이 전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죠. 이때가 이제 18년, 19년, 20년인데 매출 비중이 18년도에 33.6%여서 2019년도에는 20.2%로 줄어들고 올해 이제 반기 2020년에는 이제 14%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이 회사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6월 30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이제 자동차 내장재 요 부품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영업 적자가 늘어나서 생산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매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정비는 들 거 아니에요. 공장 만들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 공장비도 들고 이러는데 이제 주문이나 생산량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자가 나는 거죠. 고정비는 어느 정도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커버를 못 하니까 이제 적자가 되는 부서가 됐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리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 보시면은 이제 멕시코 쪽에 이제 이 법인이 하나 있고요. 서현 탑메탈이랑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도 법인이 하나 있는데 중국 쪽은 좀 비중이 좀 낮고요. 이 멕시코 쪽이 제일 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0% 이제 지분율 거의 99.9% 가지고 있어서 자회사로 돼 있고요. 요 사업부가 이제 멕시코 쪽 사업부가 없어지는 거고 요게 이제 공시를 냈어요. 6월 30일 날에 영업 정지라고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내장재 쪽, 예, 그 멕시코 법인 서현 탐메탈 멕시코 이제 법인 쪽을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영업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내용으로는 이제 매출액 감소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요 네 가지죠. 네 가지 프레스 사출, 그다음에 이제 건설 중장비, 자동차 요쪽 이제 매출은 들게 되는 거죠. 한 사업부가 없어지게 되니까. 하지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익성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나도 뭐 저기는 뭐 100억을 팔아도 뭐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회사니까 오히려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적자 사업부 정리 이제 계획이죠. 그래서 이 정리 계획으로는 이제 설비 매각, 예, 설비 매각 자료 그런 거는 이제 7월 말까지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매각을 한다라고 하고요. 설비 투자한 거에 대한 이제 매각, 그리고 재고자산,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매각을 하거나 폐기를 한다는 요 두 가지. 그리고 요거 두 가지는 이미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월 30일 날 이제 이미 지났죠. 예, 그리고 2분기에 그래서 요 이제 매각 그 자금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아마 그 3분기 매출로 이제 들어오겠죠. 왜냐면 이제 7, 8, 9가 이제 3분기이기 때문에 요 매각 대금, 예, 재고 자산도 뭐 매각했으면 그 대금이 있겠죠.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아마 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법인 청산이 있죠. 법인이 있어요. 그쪽에 법인이 있고, 법인 어떻게 보면 그 부지라 그래야 될까요? 토지랑 건물 그 부지는 일단 판매될 때 매각되기 전까지는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 매출을 좀 올릴 예정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또 팔리게 되면은 또 이 매각 대금이 좀 이제 들어오겠죠. 예, 회사로 이제 일시적으로 현금이 또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결정은 굉장히 회사에 도움이 좀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들고 있어봤자 계속 이 수익에는 마이너스가 드는 건데 빨리 그냥 정리해서 뭐 이렇게 회사로는 현금 매각 대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분기를 보고 있어요. 서현 탑메탈이 이제 이런 매각 대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적자 사업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3분기에 매출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매출이 아니고 이제 3분기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이 서현 탑메탈이 이제 2016년 5월부터 양산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을 한번 볼 텐데, 2016년도 자료부터 이제 긁어 왔고요, 자료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매각 예정, 유동 자산이라고 해서 뭐 343억 이렇게 잡혀 있죠. 예, 343억. 요게 이제 반기 말이니까 6월 말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도 있었겠죠. 이제 그 멕시코 법인이나 이런 쪽에 부채도 있었을 테니까 그게 한 327억이고, 뭐 오프셋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5.5억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같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 한 15.5억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적자 사업 부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이 단기 수익도 거의 뭐 없고 계속 마이너스 뜬 때도 많고, 2019년도 지금에는 마이너스죠. 거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니까. 근데 올해 이제 이 반기, 예, 이제 2분기죠. 2분기부터는 이제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오히려 더 떨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에는 매출액은 좀 떨어졌지만 이익단은 거의 한 10배 가까이 늘은 거죠. 뭐 평균 이게 한 5억 정도, 영업이익 평균 한 5억 정도였다 그러면 이제 50억 되는 거고, 단기 순이익은 22억 되는 거니까 이게 회사 밸류가 지금 바뀌어진 상황이고, 지금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도 지금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이 매각 공시를 했죠. 이제 6월 30일 날 이제 정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부터 아마 2분기 4, 5, 6부터 아마 이쪽 그 내장재 매출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나는 부서에 적자 나는 사업 부서 매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전체 매출은 뭐 떨어질 수 있어도 어차피 그 매출이 붙어봐야 뭐 그쪽 회사 내장재 사업에 대한 그 매출이 붙어봐야 결국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깎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바뀐 거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요 수치가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요렇게 회사 밸류가 완전히 지금 바뀐 상황이라서 이익률이 이제 변화되고, 3분기에는 또 매각 대금도 이제 들어올 예상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아까 그 모멘텀 같은 것도 좀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뭐 대선이나 아니면 그 두산 인프라 코어의 어떤 매각 그런 거로 좀 모멘텀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 부문별 매출 보면서 한번 좀 이거를 보면 좀 회사 스토리를 좀 알 수 있겠죠. 회사 매출을 보면서 부분별로 그걸 한번 엑셀로 해놓은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사업 부서 요건데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금형 프레스 쪽 있었고, 금형 사출 쪽, 이건 이제 자동차 쪽 들어간다 그랬고, 건설 중장비, 요건 두산 인프라 코어 쪽으로 이제 매출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 자동차 내장재, 요쪽 이제 멕시코 법인 지금은 이제 끝난 거. 그래서 우선 멕시코 법인의 이제 요게 이제 끝났죠. 요거 이제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2016년도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이게 억 단위거든요. 지금 단위가. 그러니까 913억을 했거든요.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조금 깎였는데 이제 732억이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깎이다가 이제 2020년도 반기, 작년도는 이제 323억 했고,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가 2016년도 피크 때보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올해는 한 100억 정도, 반기에 100억이니까 거의 이제는 매출이 안 나오겠죠. 이제 거의 멈췄으니까. 이제 중국법인 쪽이 있긴 한데, 거기는 매출이 거의 한 5억도 안 돼요. 한 몇 억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거의 안 잡히는 그 내장재 쪽이라 거기 무시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업부가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기 그리고 YOY 성장률도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가동률 보면은 90% 이상 이게 됐던 데거든요.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가동률, 가동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이제 다시 한 절반 가까이 이제 떨어졌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가동 시간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설비 투자를 멕시코에 굉장히 많이 늘린 것 같아요. 이제 2016년도부터 이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여기 계속 설비 가능 시간이 늘었던 건 이제 공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증설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40만 시간에서 125만 시간까지 3배 이상 늘렸는데, 매출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게 되니까 고정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가동 시간 많이 줄어들고, 아마 이건 인력들도 아마 줄어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는 거고, 이거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 이 기사가 이제 그 미국의 그 대통령, 예, 트럼프가 2016년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당선이 됐어요. 이제 됐고, 이제 가장 처음에 했던 연설이 해외 이전 기업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사가 나왔던 게 멕시코 그 이주민들 때문에 문제들 많고 이래가지고 장벽을 세워야 된다, 넘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공장들을 다시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거, 반도체 공장이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공장, 여러 해외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 일자리를 늘려라. 그런 제재가 좀 있었어요. 멕시코에 대한 제재. 그래서 이 멕시코에 있던 이제 공장이었거든요. 왜냐면 미국 쪽으로 이제 그 납품이 용이하니까 인력비도 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감이 거의 여기가 이제 수주가 많이 떨어진 거죠. 예, 멕시코 쪽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근데 문제는 이제 증설 계획을 거의 한 2018년까지 증설 계획을 거의 3배를 잡아놨는데, 이런 어떤 미국적인 제재 때문에 실제 이제 수주도 많이 못 받고 매출은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적자 사업부로 이제 변환이 된 거죠. 2016년도에 보면은 이 내장재 사업부가 가장 큰 사업부죠. 예, 이쪽 사업부가 보면은 이제 가장 잘 되는 사업부였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그냥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참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또 맞물리면 리스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부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해주거나, 전방위적으로 좀 수익이 안 좋았다거나 해도 이런 프레스 쪽이나, 아니면 초록색은 프레스죠. 프레스 쪽이나, 사출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장비. 요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해줬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내장재가 완전히 지금 매출이 꺾여버리고 지금 없어진 상황이죠. 요게 아마 요 때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부분별로 매출 한번 보시면은 그걸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2016년도부터 이제 증가해서 17년도도 이제 증가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쪽, 금형 프레스하고 금형 사출 쪽은 2016년도보다 대부분 17년도 쪽이 매출이 더 좋죠. 17년도 쪽. 이것도 이제 사출 쪽도 16년보다 17년도에 매출이 좀 좋은데,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자동차 내장재도 16년도보다 17년도가 좋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이게 오히려 떨어져요. 17년도에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멕시코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재가 받고 수주를 못 받게 되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적자 부서로까지 나중에 이제 된 거죠. 그리고 건설 중장비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19년도 하반기부터는 좀 이제 건설 경기 떨어지면서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건설 업황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회사에 한번 확인을 좀 해봤죠. 예, 확인해봤는데 올해 이런 그 홍수 같은 게 있어서 좀 그런 건설 중장비, 이런 굴착기나 이런 수요가 좀 많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많이 좀 이제 회사가 지금 이렇게 큰 성장이나 이런 거 바라보기 좀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금형사출이나 프레스 쪽은 다시 이제 2020년대로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그건 이제 현대차 쪽에 이제 신규 그런 이제 차량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신규 프레스 이제 금형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매출들이 들어간 건데, 문제는 이제 계속적인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보기는 개런티가 안 되는 회사라는 거죠. 하지만
이 3분기에 이렇게 매출이 성장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익단이 좋아진 게 아니고 안 좋았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이제 자동차 내장재 이쪽이 사업부가 없어지면서 회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3분기가 가장 여기에 이제 실적이 가장 크게 개선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정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분기 한번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서현 탑메탈을 한번 같이 보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이익단이 거의 뭐 5억 정도 수준이죠. 뭐 5억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연에 한 영업이익으로 한 20억 될 거 아니에요. 이제 4개 분기니까. 그리고 단기 수익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뭐 마이너스 되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밸류가 어떻게 보면 안 나오는 회사죠. 여기가 시총이 지금 한 460억 되거든요. 460억 되는데 뭐 영업이익단으로 한 20억 하면은 퍼밸류 한 23배 나오는 거잖아요. 예, 460억 나누기 뭐 20억 영업이익 하면 이제 퍼밸류가 23배라서 이제 싸지 않은 기업이었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내장재 쪽 그쪽이 이제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그 사업 부서가 정리되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50억까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뭐 평균 분기별로 50억씩 찍는다 그러면 이게 200억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 3월달까지. 그러면 이 회사의 밸류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 되는 회사고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억씩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한 뭐 80억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 80억으로 한번 나눠서 보면은 한 5배? 한 5, 6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밸류가 지금 그 다음 영업이익은 한 200억 나오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퍼가 한 2.5배 뭐 이 정도, 2.5 정도 되나요? 2.5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 200억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2.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저는 그래서 지금 요 주가 그래프에는 아직 그게 이게 400억대라서 저는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반영이 안 됐다. 아직은 요 400억대면은 이쪽에서 이제 적자 사업부가 정리돼서 영업이익단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요거에 대한 어떤 회사 밸류. 예. 요게 보시면은 이제 이익률도 다 바뀌잖아요. 이익률이 거의 한 1%대 머물다가 영업이익률 지금은 15%까지 증가하는데 이런 밸류가 이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3분기에는 그 지금 매각 자산 같은 것들이 또 이제 그 멕시코 법인까지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서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세 가지 이슈 중에 두 번째는 이제 대선에 이제 윤석열 이제 대검찰 총장 관련주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리얼미터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매달 1일 날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그 지지율, 그 선호도를 이제 평가하는데 뭐 지금 뭐 이재명 도지사님이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요 관련주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대선을 앞둔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매달 이 리얼미터의 어떤 이 지지도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 되게 등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관련 업체들이 올라가고 이거는 뭐 모멘텀이라서 뭐 어떻게 뭐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시장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뭐 이렇게 뭐 악재 뜨거나 뭐 윤석열 씨나 뭐 안철수 씨나 뭐 개인적인 이분들의 뭐 개인사나 뭐 좀 부정 비리나 이런 게 나오면 또 뭐 회사랑 상관없이 그 회사 주식이 확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보는 건 이 대검찰 총장이 윤석열 씨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이제 추미애 씨가 최근 이제 좀 약간 힘겨루기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저는 뭐 정치적인 뭐 어떤 뭐 지지나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뭐 성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 힘의 방향만 잡는 거죠. 근데 최근 이제 추미애 씨가 어떤 아들 그 군비리 같은 걸로 해서 조금 약간 좀 몰렸기 때문에 뭐 다음 달에는 또 그 반사회기로 좀 뭐 이게 좋아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은 뭐 윤석열 쪽으로는 뭐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좀 안 좋으니까 조금 뭐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저는 오히려 이 대선 제가 어떤 실적이나 뭐 그렇게 굉장히 좋아지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거랑 연결 안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막 수급이 막 몰리고 막 급등했다 급락하고 이러면 막 그 투자하기가 장기 투자가 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냥 그래서 아무튼 뭐 요런 거랑 또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왜 이 윤석열 관련주인가 봤더니 이 사회 이사부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윤석열 씨하고 이제 대학교 동문이고 그리고 같이 이제 검찰 출신이라는 그런 걸로 갖다 붙이거든요. 뭐 이게 말도 안 돼요. 뭐 어떤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다, 어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다, 되게, 아니면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다, 그런 걸로 막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게 잡기 나름이라서, 예, 이거는 아무튼 아주, 근데 움직이긴 해요. 주가는 이걸로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이걸로 메인을 잡은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적자사업부 정리가 가장 이제 명확한 요쪽 이제, 서현 탑 메탈이 좀 좋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매각 이슈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왜냐면 이제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런 굴착기 시장이나 이제 건설 시장에서 거의 한 40% 차지해요.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한 20에서 한 25%, 그다음 차지하니까, 만약에 현대기계건설, 죄송합니다. 현대건설기계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하게 되면은 이 건설 시장에서 한 70% 정도 독과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서현 탑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 이죠. 그러니까 현대기계건설 쪽은 납품을 안 했어요.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만 납품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인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쪽만 납품을 하다가 이제는 그 납품 시장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회사에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해서 좀 되는 건데, 요게 이제 8월 7일날 막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막 인수한다 막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왔다가 인수 사실 검토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이 현대건설 기계가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또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물건으로 나온 거긴 한데, 이거를 또 그냥 놓치려면 이제 다른데 해외나 이런 데서 가져가면 또 국내 시장 점유율을 그쪽이 이제 크게 가져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좀 인수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것도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죠. 이제 8월 아까 6일이었나 이쪽이었는데, 그날 이제 서현 탑메탈이 생각보다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그날 저런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그런 루머가 있어가지고 거래량도 많이 몰리고 한 2,3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한 4,000원까지 올라가서 한 70% 이상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이런 거 몇 번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는 또 계속적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일단은 어디가 가져가던 이 서현 탑메탈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출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여기를 가져간다 그러면 현대건설기계가 되던 다른 볼보코리아가 되던 이제 매출 시장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잡아왔어요. 한번 요 회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저는 원래 이제 업황이 제일 처음 우선 업황이 일단 제일 좋아지는 회사가 제 아무튼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시장이 이제 커지고, 그러면서 회사 아직 밸류가 좀 이렇게 고평가가 아닌 그런 회사들, 예, 그런 데를 좀 찾는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안 좋아지는 거를 이제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이제 회사 밸류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예, 그런 거로 생각을 해본 회사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만들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